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조호르다와 부리람입니다. 조호르다는 이번 시즌 말레이시아 리그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빠른 템포의 공격과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수비 전술로 인해 뒷공간이 노출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부리람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공격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공격 전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부리람 유나이티드는 태국 리그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나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순간적인 뒷공간 노출로 인해 실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조호르다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공격에서는 날카로운 장면이 부족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조호르다가 홈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활용해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고 부리람은 이에 맞서 수비적으로 조직적인 운영을 펼치며 역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조호르다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부리람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부리람이 수비적으로 버티는 운영을 펼친다 해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하며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 운영 능력과 득점력에서 조호르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홈에서의 강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부리람이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 하겠지만 조호르다의 강한 공격을 끝까지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조호르다가 2대0 또는 2대1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 경기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알타하원과 트락토르입니다. 알타하원은 이번 시즌 사우디 리그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강팀들과의 대결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전환을 통한 역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측면 수비에서 간혹 공간이 열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다막FC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수비적으로도 안정된 운영을 펼쳤습니다. 반면 트락토르는 이란 리그에서 강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경향이 있으며 공격에서는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이 주요 패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알타하원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공격에서는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으며 경기 운영에서도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알타하원이 홈 이점을 살려보다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트락토르는 이에 맞서 단단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실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을 보이고 있는 만큼 팽팽한 흐름이 예상되지만 공격 전개에서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알타하원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는 알타하원이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트락토르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아도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알타하원이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알타하원의 승리가 예상되며 수비적인 흐름 속에서 언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라알사와 알라이안입니다. 아라알사는 이번 시즌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조직적인 수비 운영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역습 상황에서 빠른 전개를 활용해 득점을 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비에서 간혹 뒷공간이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알카리즈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경기 막판 실점으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공격에서는 꾸준히 기회를 창출하며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쥐고 플레이하는 성향이 강하며 빠른 패스 연결과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특히 측면 공격이 활발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알라이안은 최근 경기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알코르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며 득점력을 증명했으며 세트피스와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수비에서의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강한 압박을 펼칠 경우 빌드업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며 빠른 템포의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격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과 높은 결정력을 바탕으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며 이번 경기에서도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해 득점 찬스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아라알사가 홈 이점을 살려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알라이아는 이에 맞서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두 팀의 경기 운영 능력과 수비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아라알사가 좀 더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경기 운영 면에서도 강점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라알사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로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으며 알라이아는 이에 맞서 신중한 경기 운영과 역습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아라알사의 승리가 예상되며 수비적인 경기 흐름 속에서 언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아릴랄과 파흐타코르입니다. 아릴랄은 이번 시즌 강력한 전력을 보이며 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공격 전환을 활용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으며 득점력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중반 이후에도 강한 집중력을 유지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으며 공격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알파이아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강한 공격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홈 이점을 살려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파흐타코르에게 1대0 패배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 2차전에서는 홈에서 서륙을 노리며 보다 공격적인 전개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파흐타코르는 최근 경기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며 원정 경기에서 불안한 수비 조직력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아릴라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운영을 보였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문제를 보이며 수비적인 불안정성을 드러냈습니다. 1차전에서는 아릴라를 상대로 효과적인 수비 운영과 날카로운 역습을 통해 승리를 거뒀지만 원정에서는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트피스와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효과적이며 역습 상황에서도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릴랄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측면 플레이가 더욱 활발해졌으며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을 활용한 돌파가 주요한 공격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가할 경우 패스 미스가 발생하며 빠른 공격 전환 과정에서 실점 위기를 맞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아릴랄이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파흐타코르는 이에 맞서 수비적으로 대응하며 역습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두 팀의 전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아릴랄이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며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릴랄은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경기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파흐타코르는 이에 맞서 신중한 수비와 역습을 활용해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아릴랄의 승리가 예상되며 다득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SL 벤피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스페인 라리가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리그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빠른 패스 플레이를 기반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전개와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득점력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강한 수비와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비에서도 순간적인 공간 노출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벤피카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홈 이점을 살려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SL 벤피카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꾸준한 성적을 기록하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며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 패턴이 효과적인 팀입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비가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시드나시오나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를 중심으로 한 역습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벤피카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우위를 점했지만 이번 2차전에서는 벤피카가 보다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SL 벤피카는 이에 맞서 수비적으로 대응하며 역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두 팀의 전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바르셀로나가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며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경기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SL 벤피카는 이에 맞서 신중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활용해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예상되며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패스 플레이를 기반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전개와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득점력에서도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미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비에서도 순간적인 위치 선정 실수로 인해 실점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홈 이점을 살려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리그 1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기량이 뛰어난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측면과 중앙을 활용한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난 팀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세트피스와 빠른 역습을 활용한 득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격 전개 속도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이며 수비 조직력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스타드렌을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며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리버풀이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우위를 점했고 이번 2차전에서도 리버풀이 홈에서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고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파리 생제르맹은 이에 맞서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두 팀의 전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리버풀이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파리 생제르맹도 이에 맞서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은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으며 파리 생제르맹은 이에 맞서 신중한 경기 운영과 날카로운 역습을 활용해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가 예상되며 다득점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과 페이노르트입니다. 인터밀란은 이번 시즌 세리에A와 챔피언스리그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강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 운영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수비에서도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로 인해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몬차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며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페이노르트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불안정성이 드러나며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인터밀란을 상대로 0대2 패배를 기록하며 공격에서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수비에서도 상대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의 패배를 교훈 삼아보다 단단한 수비 운영과 역습을 활용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인터밀란이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우위를 점했지만 이번 2차전에서는 페이노르트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패배할 경우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인터밀란이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고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페이노르트는 이에 맞서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면서도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두 팀의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인터밀란이 좀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페이노르트는 이에 맞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밀란은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으며 페이노르트는 이에 맞서 신중한 수비와 역습을 활용해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의 승리가 예상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 운영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브레멘을 상대로 0대2 패배를 기록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수비에서의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홈에서 보다 조직적인 운영을 펼치며 실점을 최소화하고 공격 전개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전통적인 강호로서 여전히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보움을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하며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였고 경기 운영에서도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팀인 만큼 중요한 경기에서 집중력을 높이며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우위를 점했지만 이번 2차전에서는 레버쿠젠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레버쿠젠은 보다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레버쿠젠이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고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바이에른 뮌헨은 이에 맞서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두 팀의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레버쿠젠이 홈에서 강한 압박을 펼치며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바이에른 뮌헨도 이에 맞서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면서도 결정적인 찬스를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으며 바이에른 뮌헨은 이에 맞서 신중한 경기 운영과 날카로운 역습을 활용해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며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